평창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조금 전에 청와대가 입장을 밝혔다는 소식 주요 뉴스 때 여러분께 전해드렸죠.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해서 평양올림픽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것을 청와대는 이해할 수 없다. 평창 동계올림픽은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평화의 올림픽이 될 것이다. 이렇게 청와대는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계속해서 남북 단일팀 구성, 북한의 참가, 그리고 북한의 선발대, 공연단, 예술단 등이 오면서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은 북한의 김정은 체제를 선전해주는 장이 될 것이라며 평양올림픽이 될 것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도 정면 반박에 나섰습니다. 전 세계인의 동계축제에 왜 대한민국의 한류는 이렇게 소홀히 쳐박으면서 북한 예술단의 한마당 잔치로 만들려고 하는 그 의도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의 공세는 어처구니 없는 내로남불입니다. 불과 4년 전 2014년의 일입니다.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북한과 일본 축구 여자 축구 결승전에서의 모습입니다. 여기 있는 하늘색 옷을 입은 새누리당 의원들이 우리는 하나다라고 하는 플랜카드를 들고 북한 선수단과 함께 북한팀을 응원했습니다. 이런 모습이 북한의 선전선동의 노란한 모습입니까? 네, 오늘은 이 이야기 자세히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영준 명지대 교수, 최청렬 용인대 교수, SBS 인광기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가 자료를 찾았네요. 네.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때인가요? 그렇습니다. 2014년 10월 1일자에 있었던 인천 아시안게임 문학경기장 경기인데요. 예. 네, 결승전입니다. 북한하고 일본이 맞붙었거든요. 우리를 누르고 결승에 오른 북한이 이렇게 경기를 하고 있을 때 우리 팀들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물론이고 당시 새누리당 의원 10여 명이 이렇게 북한 응원단 바로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지금 사진에 나오고 있죠. 저 하늘색 옷 입고 저렇게 해서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 장면이 바로 후반전에 라은심 선수가 두 번째 골을 터뜨려가지고 좋아하는 장면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북한 선수단을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는 국회의원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3대1로 북한이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3위를 했었는데 시상식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죠. 우리하고 2등 은메달을 딴 일본 그리고 맨 위에 있는 금메달을 딴 북한 이렇게 해서 굉장히 좋아하니까 일본 선수들이 시상식 끝나자마자 철수했던 그런 아주 인상적인 모습들이었습니다. 예, 저거를 사진뿐만 아니라 SBS 자료화면 찾아보면 동영상도 있을 것 같은데 동영상을 좀 봤으면 보다 좀 명확하게 지금 자유한국당 당시는 아마도 새누리당이었겠죠. 2014년이면 새누리당 의원들이 응원하는 모습을 보다 좀 선명하게 동영상으로 볼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여자축구 결승전 당시에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도 한마음으로 북한을 응원했다. 이렇게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 조 교수님, 네. 일단 자유한국당의 평양올림픽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두 분 생각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최 교수님. 일단 그 평양 올림픽이라는 그 네이밍 자체가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지금 이제 그렇게 얘기한 이유는 19일 날 원래 이제 박남 사전 점검단이 오기로 했었는데 못 온다고 통보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날 또 온다고 얘기하고 왔단 말이죠.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우리나라에서 불편한 점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사실상 20대, 30대들을 중심으로 해서 아이스하키 단일팀에 대한 부정적 여론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평양올림픽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보는 거는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지금 1월 1일 날 김정은의 신년사에서 나온 얘기고 사실 얼마 전까지 1월 1일 신년사 이전까지만 해도 얼마나 우리 한반도 정세가 불안했어요. 안보적으로. 그래서 어쨌든 북한이 참가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의 불협화음이 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14년도에 저런 그 대표단이 왔다 하더라도 아시안게임 때 왔었잖아요. 최용해 황병수 이런 사람들이 왔는데 그러고 나서 한 9년 정도를 굉장히 단절돼 있던 상황에서 지금 오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남북 간에 상당한 그 불협화음이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너무 과도하게 자유한국당이 좀 안보 프레임으로 가두려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약간의 어떤 잘못된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너무 이거 평양올림픽이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건 너무 이
지방선거를 의식한 너무 정치 공학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김영진 교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단 이제 언어학자 조지 레이코프가 한 말인데요. 이제 프레임이라는 것은 이제 특정한 언어와 연상된 일반 사람들의 사고 체제예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대중들의 사고들을 어느 쪽이 먼저 선점하느냐에 따라서 승리가 결정된다라는 아주 유명한 프레임의 이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야가 같이 함께 한쪽은 평화올림픽이고 다른 쪽은 이게 평양올림픽이다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프레임 전쟁을 하고 있는데요. 안타까운 것은 특히 이런 외교라든지 이런 올림픽이 실은 정치적으로 프레임 전쟁을 할 정도로 우리가 남남 갈등이 심화된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는 최고의 수혜자는 결국 누가 되느냐? 북한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의도한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여튼 간에 어떠한 나름대로의 뭐 불만도 있고 비판도 있을 수 있지만은 우리의 남남 갈등을 스스로 우리가 만들어내고 그것을 확산하는 과정을 가져간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모든 피해자는 국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좀 우리 정치권이 인식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두 분 교수님들도 자유한국당의 평양올림픽이라고 이름 붙인 여기에 대해서는 좀 비판적인 부정적인 의견을 개진해 주셨는데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평양올림픽이라는 주장을 전혀 굽힐 생각이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딱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 제목이 간단하게 나올수록 사람들의 머릿속에 오래 남습니다. 그리고 그 네이밍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가 자유한국당 처음 만들었을 때 지금의 여당이 자유당이라고 부르겠다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자유당이라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소리냐 한국당이다. 이렇게 해서 한국당으로 가고 이러는데 이 네이밍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동안의 원내대표는 물론이고 홍준표 대표도 그렇고 대변인도 그렇고 일관되게 평양올림픽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말 속에 모든 것을 함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창올림픽이 아니고 이걸 북한을 지나치게 우리가 저자세로 우대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렵게 따와서 준비해온 평창올림픽을 평양올림픽 그러니까 북한이 주도적으로 끌어가는 올림픽으로 우리가 상납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아마 계속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주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평양올림픽이라는 표현은 자유한국당에서 나왔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먼저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홍준표 대표 평소 문재인 정부 현 정권에 대해서 좌파 정권이라는 말을 자주 하고 있는데 평창 동계올림픽 평양올림픽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주장하는 당시 홍준표 대표의 발언도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홍준표 대표의 발언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가 유치한 평창올림픽을 평양올림픽으로 만들면서 김정은이가 하고 있는 위정평화 공세에 같이 놀아나고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아니죠. 결과적으로 자유한국당,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평창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이런 식의 공격적 자세를 계속 취해 나간다고 한다면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전까지도 논란은 가라앉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게 결국은 색깔 논쟁으로 격화되고 이념 논쟁으로 비화된다는 거는 큰 틀 속에서 보면은 저는 결코 이거는 자유한국당에 유리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모든 상황을 보면은 국민들이 올림픽에 관련돼서 적극적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오히려 평창 올림픽을 평양올림픽으로 네이밍하는 것보다는 다른 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을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쪽이요? 가령 예를 들어 어느 이런 쪽이 거죠. 될까요? 이것을 통해서 만약에 북한이 이 우리가 평창올림픽에 참여를 한다면 또다시 도발을 한다고 한다면 이 모든 책임을 현 정부가 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접근을 한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 올림픽일 때까지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준다. 이렇게 해서 좀 미래지향적으로 봐야지 현 상황 속에서만 가지고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한다고 한다는 것은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이거는 하나의 그냥 정치 공세로 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좀 큰 틀 속에서 대범하게 안보를 강조하지만은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라는 것을 오히려 보여주는 것이 저는 자유한국당으로 봐서는 훨씬 더 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최청렬 교수님께는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까요? 자유한국당이나 또 일부 이 평창 동계올림픽의 북한 참가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는 진영에서는 현 정권이 너무 북한에 대해서 저자세를 보여서 결과적으로 북한의 선전에
이용되는 것 아니냐, 뭐 그런 빌미를 준 것 아니냐 이렇게 또 주장하고 있기도 한데 말이죠. 그게 바로 이제 19일 날 북한이 일방적으로 일정을 취소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아마 빌미를 준 것 같은데 저는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갈릴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예술단도 오고 그리고 지금 굉장히 이제 보기에 따라서는 과도하게 자신들의 선전장으로 활용하려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 정도 예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국민들 일부의 시각이 있고 또 보수 진영의 시각이 있을 수가 있다 하더라도요. 야당이 이거를 전체적으로 올림픽을 매도하고 있잖아요. 사실 그리고 평양 올림픽이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에 부합하지도 않습니다. 북한이 상당히 그 선수 규모에 비해서 많은 뭐 예술단, 태권도 시범단들, 기자단 등 많이 온다 하더라도 이게 어떻게 평양 올림픽입니까? 그래서 앞서 우리 김 교수 말씀처럼 너무 한국당은 꼭 이번 이 올림픽뿐만이 아니라 모든 걸 안보의 어떤 낡은 이념적 프레임에 가두려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뭔가 자신들의 지지층을 결집시키려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것이 일단 전략적으로 맞지 않고 특히 안보 문제는 지금 여야가 따로 없다라는 말은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지금 얼마나 불안합니까 지금. 이 사실 올림픽 이후에 한반도 정세가 어떻게 될지 또 모르는 거잖아요. 대단히 아슬아슬하고 살오는 판인데 이걸 계속 평양 올림픽으로 하면 북한을 더 자극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이건 야당이 다른 것과 달리 좀 전향적으로 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야당에게 그런 기대를 하기에는 지금 여러 가지 야당의 언행이나 어떤 낡은 행태를 볼 때 대단히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기도 합니다. 예. 야당에도 계속해서 비판적인 의견을 주고 계신데, 김영진 교수님은 그런 주장에 대해서 여권이 현재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 실무 접촉하고 있는 이런 와중에 기본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너무 저자세다. 그래서 일부 이런 평창 동계올림픽이 북한의 체제 선전에 이용되는 것 아니냐, 그런 주장에 빌미를 준 것 아니냐, 이런 그건 지적에 뭐 대해서는 어느 어떻게 정도 생각하십니까? 지적은 있을 수 있는 것인데 결국은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를 항상 우리는 그걸 까먹어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본질이 어느 것이 우선이냐, 인과관계인데 지금의 가장 큰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남북한의 대화가 재개돼서 여하튼 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한다면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을 전부 다 보여줘야 된다. 다만 왜 중요하냐면요. 이렇게까지 했는데 불구하고 만약 북한이 도발했다고 한다면 문재인 정부가 더 앞장서서 압박과 제재를 얘기한다 하더라도 북한은 더 이상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비판할 자격이 없다. 그러니까 굉장히 나름대로 고차원적으로 접근을 해야지 단편적으로 접근해가지고서 너무 저자세다라고 공격하는 거는 일시적으로는 그게 자기 지지층을 결집하는 부분도 있지만 좀 더 큰 틀 속에서 저는 봐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 이 부분 속에서 정부가 결정을 했다고 했고 우선순위를 준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존중을 하고 다만 이런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은 정부가 져야 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면은 그것이 오히려 더 큰 틀 속에서 보면은 정치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국민들은 그것을 보고 선택할 수 있는 메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비판만 한다고 세상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분노만 한다고 세상이 바뀌지는 않는다. 뭔가 대안을 제시하면서 앞으로 자신들이 갈 방향성을 명쾌하게 얘기를 해줘야지만 지지를 받는 것인지 오로지 그냥 비판만 해가지고 결집을 한다? 그런 시대는 이제 지나갔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제가 어떤 질문을 드려도 적어도 평창 동계올림픽을 평양올림픽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에 대해서 두 분 교수님들께서는 계속해서 비판적인 의견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사이의 공방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의 우원식 원내대표 어제 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의원이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에 남북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의견을 담은 편지를 보냈는데 나경원 의원 패럴림픽, 장애인 올림픽 한국 회장 그리고 국제패럴림픽위원회 집행위원으로 있으면서 북한의 참가를 촉구했던 장본인 아니냐 이렇게 나경원 의원을 비판하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먼저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 이야기 들어보시죠. 우리 국민과 정부의 성공적인 평창 평화올림픽을 위한 노력을 이렇게 폄하하고 막무가내로 비판하는 것이 온당합니까? 특히 불과 5년 전 나경원 의원은 평창 스페셜 올림픽 조직위원장으로서 북한의 참가를 위해 북의 서한까지 보낸 장본인인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국제올림픽위원회에 남북 단일팀 구성을 반대하는 서한을 보냈다니 매우 충격적입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것도 좀 찾아본 것 같은데 말이죠. 네. 어제 어떤 맥락에서 갑자기 나경원 의원 이야기를 꺼낸 겁니까? 나경원 의원이 잘 알다시피 지난번에 단일팀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IOC에다가 반대하는 입장의 서한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하는 여론도 있고 그런 점에서 이 우원식 대표가 이렇게 보낸 것까지 거기다 스페셜 올림픽 조직위 위원장인 사람이 그렇게까지 보내서는 되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우원식 원내대표가 어제 회의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나경원 의원의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죠. 나경원 의원과 제가 직접 전화 통화를 해봤습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의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하나 나경원 의원이 어쨌든 간에 IOC의 남북 단일팀 구성에 반대하는 편지를 보낸 데 대해서 비판적인 여론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북한 선수단이 오는 것에 대해서는 환영합니다. 저희 입장은 늘 환영의 입장이었고, 그동안 이제 제가 IPC 집행위원을 역임하면서 기회가 될 때마다 우리 북한 선수단 측의 관계자들을 만나서 우리 평창에 와달라는 요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북한 선수단들이 올림픽의 원칙과 올림픽의 룰에 따라서 참여하는 것과 변론으로 남북 아이스하키 단일팀을 만든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이고, 그것을 우리 국제 스포츠계에 알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 호도를 한 거죠. 마치 북한 선수단 오는 것조차도 싫어하는 사람인 것처럼 호도하면서 이것을 마치 북한 선수단 참여와 남북 아이스하키 단일팀과 같은 등치의 이슈로 만든 그런 사실을 호도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내의 여론은 분명히 아이스하키 단일팀을 반대하는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정치적 이벤트를 위해서 선수들 개개인을 희생시킨다는 것이고, 그것은 올림픽의 룰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그러한 여론도 있다는 것을 참작해서 IOC가 결정을 해달라라는 취지의 서한이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대한민국의 건전한 그런 국민들의 여론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대한민국에 또 도움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나경원 의원 이야기도 들어보셨는데 말이죠. 나경원 의원의 이야기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나름대로 이런저런 좀 나름 이제 말이죠. 논거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역시 저 부분도 조금 과도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편지를 보낸 거. 예. 왜냐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남북 아이스하키 단일팀에 대해서 부정적 여론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은 여론도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 내부에서, 한국 내부에서 거기에 대해서 많은 논박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 결정은 됐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IOC 위원장이 굉장히 높게 평가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내부에서 야당 입장에서 북한 올림픽이 평창 올림픽에 참가하는 건 찬성하다에 남북 단일팀은 이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것하고, 나경원 의원이 아까 말씀처럼 패럴림픽 또 우리나라 측 위원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회장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걸 IOC의 서한을 보내서 이거 하지 말자라고 얘기하는 건 다른 얘기 같아요. 아까 나경원 의원 얘기는 이러이러한 국내 여론도 있다라고 얘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만, 일단 반대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게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지난번에 홍준표 대표가 전술핵 문제를 가지고 미국에 갔었잖아요. 전 그것과 같은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그야말로 아까 등치라는 말을 썼는데, 나 의원이 등치시켜서 할 문제는 아니라 하더라도 너무 이런 부분을 자꾸 외부로 가져가려는 건 맞지 않다. 우리나라가 그 정도의 수준은 되잖아요. 충분히 논박할 수 있고 논쟁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데, 이거 왜 자꾸 IOC 얘기를 하고 미국의 조야 얘기를 하고, 저는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아이스하키 단일팀에 대해서 우리 선수들이 너무 조급하게 결정됐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렇다더라도 이거를 IOC 이거는 잘못됐다. 우리 국내 여론이 있다. IOC가 꼭 그래야 합니까? 저는 그래서 나 의원의 저런 행동도 너무 지나치게 여야의 극한적 대립에 몰입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비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김영준 교수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나경원 의원의 이야기? 저는 두 가지는 분명히 지적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하나는 나경원 의원이 북한의 그 올림픽 참여를 반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당연히 하는데 단일팀 구성에 대해서 이제 반대를 하고. 네, 나경원 의원의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그 부분이죠. 그 부분인데 다만 문제는 이것을 국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왜 IOC에게 편지를 보냈느냐,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라고 한다면, 저는 본인이 저 정도의 감수를 하면서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청원을 할 필요도 저는 없다고 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조금 전에 그 레이코프가 얘기한 식으로, 조지 레이코프가 어떤 한 프레임에 대해서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자기한테 불리하게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정부가 나서서 스스로가 평양올림픽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냥 이그노를 해라, 무시해버려라. 그래야지 그게 해결되는 것이지 계속해서 똑같은 거를 하다 보면은 이게 오히려 이제 스노우볼링, 그러니까 눈덩이처럼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다. 예. 그래서 저는 분명한 것은 참여를 환영하지만 단일팀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었었다. 그런데 이것을 왜 자꾸만 우리 해결하지 못하고 바깥에다 얘기했기 때문에 그건 사대주의가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똑같은 논리가 나오는 거예요. 사드 배치할 때 더불어민주당의 의원 6명이 중국 지도부 가가지고서 얘기한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도 굉장히 비판이 많았었어요. 근데 그 문제도 결국은 의원이니까 의원회계 차원에서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또 당시에 더불어민주당은 얘기한 적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의원 개인이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민감하게 온 나라가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해서 바람직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나경원 의원이 이렇게 편지를 보냈고 대한민국에 이런 여론도 있다. IOC에 알리긴 했습니다만 지난 20일 IOC와 남북한이 참가한 회의에서는 이미 공동 입장 또 그렇습니다. 남북 단일팀 뭐 이런 합의들이 다 이루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토마스 파흐 IOC 위원장이 그 결정을 하고 나서 한 말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그대로 옮겨보면요. 오늘 우리는 긴 여정의 이정표를 하나 세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토마스 파흐 위원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열정적으로 남북 단일팀이라든가 남북 공동 입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해왔던 분인데 이렇게 짧은 한마디로 긴 여정의 이정표를 하나 세웠다 하는 것은 우리 남북뿐만 아니라 IOC, 그러니까 세계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쾌거였다. AFP가 아직 공식적으로 전쟁 중인 두 나라가 역사적인 합의를 IOC가 승인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봐서 세계인들이 이 굉장히 불안해하는 세계 정세에서 불안해하는 한반도에 남북이 같이 입장하고 단일팀을 이룬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높이 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나경원 의원이 저걸 한 거에 대해서 뭐 개인 입장에서 하는 건 좋은데 기시감이 있어요. 우리가 언제 봤던 김대중 전 대통령, 그러니까 당시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 받을 때 말이죠. 당시에 반대를 하는 당시 한나라당에서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것들하고 좀 뭐 똑같이 볼 수는 없겠지만은 그런 거를 외부에 그쪽에다가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반대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책임 있는 사람이 그걸 주최 측에다 그렇게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예, 또 이명박 정부 당시인가요? 그런 기사도 제가 본 기억이 나는데 그 노벨 평화상 수상을 뭐 취소하도록 하는 뭐 그러한 뭐 정치 공작도 한번 얘기가 됐었다, 논의가 됐었다, 이런 그 기사도 본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간에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공세적으로 나서는 데는 좀 달라진 여론의 흐름도 작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SBS가 지난 11일에 보도했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남북한 공동 입장과 단일팀 구성 문제에 대해서 공동 입장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가 거의 비슷하게 나왔어요. 50.1이 찬성, 반대가 49.4. 거의 차이가 없었어요. 약간 찬성이 많긴 했습니다만. 그리고 단일팀 구성에 대해서 무리할 필요가 없다가 72.2%. 가급적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보다 2배 이상 많았던 거죠. 이게 제가 지금 예전 기사를 찾아봤는데 부산 아시안게임 때도 남북 공동 입장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83%가 찬성한다고 나와 있었어요. 물론 당시가 김대중 정부 시절이기는 합니다만. 이런 여론의 흐름이 왜 또 달라졌다고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 하나는 그 당시와 비교할 때 북한의 도발이 너무 강도가 강해졌다. 그러니까 결국은 작년에 북한이 선언한 거는 뭐 핵무장을 완성했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와 비교했을 때는 너무 북한에 대해서 갖고 있는 국민들의 불안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작용됐던 부분들이 있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요. 또 하나는 지금 바로 이런 식으로 해서 대한민국 내에서 남남 갈등이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니까 국민들이 자연스럽게 이게 이념적으로 갈라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진보는 찬성, 보수는 반대. 이런 식으로 가져가니까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게 오히려 이것이 나오는 정책 효과는 뭐냐. 아마도 김정은이가 위에서 흐뭇하게 웃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역시 우리가 얼마든지 이 남한의 정세에 대해서 한마디 하면은 지금도 현송월로 전부 다 온 나라가 그쪽에서 지금 언론이 지금 집중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좀 차분하게 남북한이 같이 공동 입장한 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다만 이런 남북 단일팀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큰 불협화음이 왔다는 부분들
더 나가서 장관이 오히려 감독보다 먼저 단임팀 구성하고 몇 명 구성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당연히 이제 반감이 나올 수밖에 없고 열심히 노력한 국가가 왜 개인의 권리에 대해서 침해를 하느냐. 국민들은 공정함을 원하는데 자꾸만 국가가 개입한다에 대한 반감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저런 과거와 다른 여론조사 결과가 저는 나왔다고 봅니다. 예, 공정함 그 부분에 대해서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들이 공정한 기회를 잃게 되는 결과가 아니냐. 그런 데 대해서 젊은 층들이 지금 비판하고 있다는 거고. 김 교수님의 분석에 대해서 최 교수님은 동의하십니까? 상당 부분 동의를 합니다. 일단 단일팀에 대한 반대가 많잖아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예. 거예요. 그거는 특히 2030 젊은 세대들의 문제란 말이에요. 젊은 세대가 유난히 반대를 하더라고요. 저도 굉장히 놀랐어요, 사실은. 왜냐면 젊은 세대들은 일반적으로 진보적이고. 학교에서 혹시 학생들하고 얘기 좀 해보셨어요? 의외로 반대가 예. 많아요. 의외로 반대 많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2030 세대는 지금 사회적으로 굉장히 좌절감에 많이 빠져 있잖아요, 사실상. 주위에도 뭐 결혼 안 한다는 사람들도 많고, 사실 막 그렇더라고요. 왜 장가 안 가냐? 그러면, 직장 취직이 안 됐습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지금 학생들이 아니라 젊은 세대들은 이거 대단히 불공정하고 정의롭지 못하다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스포츠를 통해서 뭔가 우리가 안보적인 평화체제 구축하려 하는 건데, 세계도 그걸 원하고 있고, 문제는 학생들이 자꾸 제가 학생이라고 오늘 유난히. 예. 이 젊은 세대들은요, 이걸 자꾸 공정하지 못하고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거예요. 취업난도 지금 취업난의 좌절에 빠지고 있는데 갑자기 북한이라는 나라가 와서 그것도 1월 11일 날 얘기되기 시작했거든요. 이게 몇 달 전부터 얘기됐으면 상당히 이제 준비를 했을 텐데 마음의 준비들도 그렇지 않고 갑자기 얘기가 나오니까 이 아이스하키 선수들의 개인적인 좌절감이 젊은 세대들은 자신의 좌절감으로 같이 이입되고 있는 거예요. 공정하지 못하다, 정의롭지 못하다, 북한이 뭔데 저러냐 이런 게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압도적으로 단일팀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또 왜 전체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더 이렇게 부정적인 많냐에 대한 답변은 9년이나 10년 동안 너무 단절이 많았잖아요, 우리가. 예. 김대중 정부 때와 그것이 바로 그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반도기를 들고 남북이 공동 입장하는 경우 아마도 2000년 시드니 올림픽이 최초였죠? 네, 그 당시 그렇습니다. 장면 기억하십니까? 네. 예. 그때 굉장히 감격적이었죠. 우리 남북 선수들이 한꺼번에 인공기나 태극기 없이 한 손을 잡고 마치 통일이 바로 앞에 온 것처럼 굉장히 우리들 흥분한 모습들이었는데 그런 모습들이 이제 다시 재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 땅에서 지금 그리고 또 엄중한 시기에 그런 점에서 이런 것들이 우리 통일을 좀 한 단계 앞당기는 그런 걸로 좀 우리가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두 교수님들 말씀에 제가 하나만 덧붙인다면 예. 우리 젊은 층들이 굉장히 반대가 많고 특히 단일팀에 대해서 저는 그중에 한 원인이 앞서 지적한 것 말고는 굉장히 조금 제대로 알려지지가 않았다고 봐요. 단일팀 그러니까 마치 옛날 청소년 남북 우리 단일팀처럼 반씩 똑 잘라갖고 가는 것처럼 돼 있는데 굉장히 극히 일부를 우리가 양보해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최소한 우리 선수들이 피해가 적도록 많이 노력을 하고 고민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제대로 알려지고 조사를 했다 그러면은 저는 조금은 달랐을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여론조사 당시에 또 그런 의견이 있었다고 한다면 의견이 달라질 수도 있었다. 11일이면 또 한참 전이니까 말이죠. 그렇습니다. 단일팀 구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로서도 좀 할 말이 없게 된 거는 우리 선수들의 피해는 절대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네. 어쨌든 간에 우리 선수 서너 명은 경기마다 뛸 수 없게 됐다는 이 점만은 또 그래서 또 젊은 층들이 거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반도기 역사를 제가 지금 방송 도중에 찾아보니까 말이죠. 한반도기가 만들어진 게 노태우 정부 때라고 그렇죠. 하네요. 당시 맞습니다. 북한과 협의를 해서 노태우 정부 때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당시 민자당이 지금 자유한국당의 전신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그 계통을 이어받았다고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처음으로 한반도기가 사용된 게 1991년 일본 지바에서 열린 세계 타락 선수권대회에서 우리 이분희 선수와 현정화 선수가 복식에서 금메달을 따고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땄나요? 그렇죠. 그 아주 감격적인 그 장면도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간에 자유한국당은 이번에 단일팀 구성 또 공동 입장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는데 시드니 올림픽 때 2002년 부산 아시안 게임 때 이런 남북 공동 입장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당시 한나라당 또 자민련의 김종필 총재 시드니 올림픽 때 다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뭐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일관된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다 또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청와대는 이런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되면서 어쨌든 간에 국민들 사이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이 왜 평양올림픽이라고 자꾸 이야기하지? 이렇게 이야기들이 많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청와대가 그래서 오늘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 대변인 명의의 입장이 발표가 됐습니다. 대한민국 평창은 3번의 도전 끝에 동계올림픽 개최지가 되었습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30년 만의 경사입니다. 여기에 평양올림픽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에 북한 선수단이 참가했고 북한 응원단이 왔으며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경기를 참관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평양 아시안게임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평창올림픽 성공의 바람이 차이와 차별을 넘어 평화올림픽으로 가도록 마음과 지혜를 모아 주십시오. 박수현 대변인이 저렇게 공개적으로 입장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거라고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그걸 끝나고 나서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거냐 그랬더니 그렇다라고는 대답을 하지 않았지만 대변인이나 수석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이게 지금 대변인 입장문인데 1년에 3일 동안 최근 3일 동안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일요일 날 그저께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똑같은 비슷한 풍으로 입장문을 발표를 했고요. 어제 대통령이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같은 맥락으로 또 이야기를 했고 오늘 또 대변인이 같은 맥락으로 또 이야기를 하는 걸로 봐서는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야당의 공세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겠다 하는 그런 기류가 형성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임광기 논설위원회 이야기 들어보면은 청와대가 그렇게 판단하는 데는 청와대 나름대로 어떤 긴장감, 위기의식 같은 게 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자유한국당의 주장이 그렇습니다. 조금 넓게 확산되고 있는 것 아니냐, 차단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가장 큰 직접적 원인은 지난주에 발표된 각종 여론조사 영향이 굉장히 컸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굉장히 고공행진했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그런데 벼랑간 지난주서부터 60%대로 이렇게 떨어지고 떨어지는 것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지지층 20, 30대에서 떨어지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이념 공세가 먹히는 부분들, 특히 과거의 합리적 보수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서서히 이탈하는 이제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단일하게 이번 남북 단일팀 구성 이런 사안뿐만 아니라 가상화폐 그렇습니다. 비트코인 문제 포함해서 복합적으로 굉장히 있다. 많은 부분 속에 특히 이제 교육부가 영어 교육 금지 문제 이게 정책이 막 악순환되다 보니까 오락가락하니까 이것이 하나의 촉발을 시킨 것인가. 기저 요인들은 분명히 있었다. 이것을 또 그냥 가만 놔두면은 확산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빨리 조기에 차단하겠다라고 하는 나름대로 이제 그 판단을 한 것 같은데요.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한쪽에는 평화올림픽, 다른 한쪽에는 적폐청산이 같이 맞물려 돌아가 보니까 결국은 야당이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적극 공세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조언을 드리면 이제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가 이념 공세에 너무 나서지 말아라. 이거 무시해버려야 된다. 그래야지만 이게 되지 이념 공세 공방을 계속하고 할수록 이 문제는 끝까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좀 개인적으로 좀 조언하고 싶습니다. 김영준 교수님은 평양올림픽이라고 하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에 대해서 절대 대응할 필요가 없다. 그럴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아까 이제 말씀하신 조지 레이코프의 코끼리 생각하지 말고 코끼리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이제 같은 얘기지만 전 다른 쪽으로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게 지금 여권에 그런 주문을 하는 것도 일리가 있는데 저는 야당에게 좀 주문을 하고 싶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낡은 프레임에 갇혀 있습니까? 저게 어떻게 평양올림픽입니까? 저도 개인적인 의견일 수 있는데 사실 부합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리고 이거는 지금 너무 사례에 맞지 않아요. 단일팀에 대한 것도 지금 아까 임광희 의원 말씀처럼 지금 많이 약간 오도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이걸 마치 잘 됐다고 생각하고 그야말로 북한의 태도에 편수하는 거다, 야당이. 야당도 이제 좀 바뀔 때가 됐다. 야당이 바뀌는 게 우리 야당에게 지금이 기회다. 자꾸만 저런 낡은 이념 프레임에 갇히면요. 더 떨어질 것이고 단지 70%대에서 지금 여권이 60%대로 내려왔다고 하는 게 내려온 게 아니에요. 굉장히 높은 겁니다. 70%대가 지나치게 높았던 거죠. 아까 말씀처럼 최근에 몇 개 정책 원선들이 있었어요. 그건 여권이 조심해야 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야당이 언제까지 이렇게 낡은 그 색깔론에 파묻혀 있을 것인가 전 거기에 대해서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면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의 오늘 입장 발표가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박수현 대변인의 입장을 발표하기 전에 어제 수석 보좌관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서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할 수 있도록 정치권도 힘을 모아달라, 이렇게 간절하게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평창 올림픽 덕분에 기적처럼 만들어낸 대화의 기회를 평창 이후까지 잘 살려나가는 지혜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남북 대화가 미국과 북한 사이의 대화로 이어지게 하고 다양한 대화로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지금 같은 기회를 다시 만들기 어려운 만큼 국민들께서는 마치 바람 앞에 촛불을 지키듯이 대화를 지키고 키우는 데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치권과 언론도 적어도 평창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일만큼은 힘을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바람 앞에 촛불을 지키듯이 대화를 지키고 키우는데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 상당히 간절한 마음이 담겨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바람 앞에 촛불,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의도를 하지 않았든 했든 간에 저는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예.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굉장히 백척간두, 그러니까 촛불처럼 바람 앞에서 꺼질 줄 모르는 그런 촛불처럼 굉장히 위태위태한 상황에서 한다 하는 그런 의미가 첫 번째는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그대로요. 또 하나는 우리가 촛불 정국,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많이 쓰는 말이 촛불 혁명 아니겠습니까? 지난 신년사에도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촛불을 들고 지켰듯이 그렇게 우리가 어려운 이 남북 한반도 상황의 엄중한 상황을 우리가 촛불처럼 그렇게 지키자 하는 그런 두 가지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충분히 전해드렸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주장도 충분히 전해드렸는데, 어쨌든 간에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평창 동계올림픽은 평양올림픽이 아닌 평화올림픽이다, 평화올림픽의 성공을 위해서 모두가 힘을 모아달라, 이렇게 호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자유한국당에서 즉각 논평이 나왔습니다. 장제원 대변인의 이야기까지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평창올림픽 관련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평양올림픽으로 변질된 평창 동계올림픽을 바라보는 국민의 분노에 대한 사죄는 없고, 온통 남북 단일팀에 대한 합리화와 북한의 참가가 세계 평화를 앞당길 것이라는 선전만 넘쳐납니다.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에는 반성이나 성찰은 도대체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왜 평양올림픽이라는 논란에 휩싸였는지 냉정하게 반성부터 하십시오. 네, 장제원 대변인의 이야기까지 여러분께 들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분명한 것은 대한민국 강원도 평창에서 열리는 평창 동계올림픽이죠. 청와대도 얼마 전에 국민들의 비판적인 의견도 겸허하게 수용하고 경청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더 이상 자유한국당이 평양올림픽이라고 주장하지 않도록 현 정권, 문재인 정부 더욱 힘써서 평창 동계올림픽 꼭 성공시키도록 힘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2월 9일에 개막이 되죠. 그 기간에는 어쨌든 전 세계가 대한민국 강원도 평창을 주시할 겁니다. 이 말씀 드리고요. 시간이 조금 남았습니다만 오랜만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이야기 잠깐 여러분께 해드리겠습니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오늘 호남 지역을 같이 찾았습니다. 아직까지 법적으로는 엄연히 다른 정당의 대표인데 요즘 두 사람 같은 정당에 몸담고 있는 사람처럼 항상 함께 움직입니다. 이런 통합이 호남의 미래를 위한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호남은 지금까지 역사의 중요한 고비마다 올바른 방향으로 물줄기를 서주신 곳입니다. 그리고 항상 개혁의 선두에 서 계셨습니다. 지금 이러한 영호남 화합의 가장 선두에 저는 호남에서 지지를 해주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이제까지 정치하면서 지역주의, 지역 감정을 정말 한 번도 그렇게 악용해서 그걸로 정치해 본 적이 없습니다. 호남인들께서 통합기획신당에 대해서 아마도 마음속으로
당장 신뢰나 이런 게 뭐 생기기가 쉽지 않다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씩 일관되게 저희들이 행동으로 보여드린다면 저는 언젠가 이 국민들께서 저희들에게 마음을 열어주실 날이 꼭 오리라고 생각하고.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 언젠가는 국민들이 꼭 마음을 열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민의당이 당무위원회 회의를 오후에 열기로 예정돼 있었고 통합 반대파들 징계하기로 돼 있던 회의인데 갑자기 취소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4시에 징계를 하려고 해당 행위, 그러니까 이쪽에서 말하는 거는 해당 행위를 한 의원들에 대해서 징계 논의하기 위해서 당무회의를 4시에 소집한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취소를 했어요. 이유는 정확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광주에서 기자들이 왜 그거 취소했냐고 안철수 대표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는 내가 오후 4시에 올라가서 기자 간담회를 대체하면서 얘기를 하겠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겉으로 이제 주변에서 보기에는 이렇게 반대파 의원들을 서둘러서 징계를 하는 것이 오히려 반감을 불러일으키고 실익이 없다. 그러니까 누구의 반감이냐면 지금 중도파 의원들이 있거든요. 지켜보는 중도파 의원들에게까지 자극을 해서 실익이 없을 것 같다 해서 일단 당무위원회를 연기하기로 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일단 다음 달 4일에 전당대회 열어서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공식적으로 선언할 예정입니다. 바른정당은 바로 다음 날인 2월 5일에 통합 합당 의결을 위한 전당대회를 열기로 예정돼 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전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은 확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바른정당 안에서 더 이상 이탈할 의원이 나올지 또 국민의당에서 통합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독자적인 통합신당을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그 독자적인 신당은 언제쯤 모습을 갖출지 이 부분도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치권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세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